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썰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한산한 시골 마을에 가영이라는 여학생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래된 오솔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 길은 평소에도 인기척이 드물고 특히 해가 질 무렵이면 오싹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영이는 귀가하는 도중 어쩐지 길가에 있는 오래된 폐가가 눈에 띄었다. 그 집은 다른 집들보다 훨씬 낡아 보였으며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문득 호기심이 생긴 가영은 그곳에 천천히 다가가 보았다. 집의 문은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는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집 안은 어둡고 음산했다. 그녀는 발걸음을 뒤로 돌리려 했으나 무언가에 이끌리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집이 들어오라며 그녀를 초대하는 듯했다. 가영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 곧 낡아빠진 가구들과 먼지가 가득한 방이 그녀를 맞이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가영이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에 시선이 멈췄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담겨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사진 속 어린 소녀의 눈은 그녀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가영이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문 쪽으로 향했지만 갑자기 뒤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쿵 하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고 가영이는 그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다. 방에 들어서자 무엇인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장롱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가영이는 두려움에 떨며 장롱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장롱 문이 완전히 열리자 그 안에 갇혀있던 인형이 보였다. 인형은 아주 오래되어 보였고 곳곳에 실밥이 터져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인형의 눈이 번쩍 뜨이며 깊고 공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고 싶어. 돌려줘. 가영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인형은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 점점 그 소리가 커져갔다. 공포에 찔린 가영이는 인형을 내려놓고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와 오솔길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에서 계속해서 나갔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결국 집에 도착했을 때 가영이는 헐떡이며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그날 겪었던 일을 곱씹었다. 이후에도 한동안 그 폐가의 인형이 꿈에 나타났고 그녀는 그 집 근처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 가영이는 그 집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행복하던 가족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고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다락에 놓인 인형뿐이었다. 일부는 그 인형에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가영이는 더 이상 그 집에 갈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녀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고 이유에서인지 가끔씩 폐가 쪽을 바라보며 아직도 그곳에 무엇인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저 잊혀진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그 마을을 떠나지 않는 한 가영이는 그 사건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아직도 가끔씩 그녀는 그 인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종종 소름 돋는 공포 이야기가 돌곤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긴장감 넘치고 무서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혜진이라는 여성이 이사 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80년대에 지어져 세월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고 몇몇 세대는 빈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혼자 살기에 저렴한 곳을 찾던 중 이 아파트의 매력적인 가격에 이끌려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주변 이웃들은 그 아파트 가기 신들린지 이라며 소문을 들려주었습니다. 혜진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새벽이면 목도에서 울리는 정체 모를 발소리와 이상한 속삭임이 그녀의 심경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혜진은 갑작스럽게 깨어났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잠들기 전에 창문을 닫았고 이를 확인한 후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자정만 되면 문과 창문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그녀는 맞은편에 있는 빈집에서 웃음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상한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혜진은 이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밤마다 점점 가까워졌고 급기야 그녀의 현관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어느 주말 그녀는 그 집을 조사해 보려고 결심했습니다. 낮이었지만 집안은 어두웠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낡은 창틀 위에 새까맣게 입힌 먼지 사이로 작은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간 혜진은 작은 방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방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누군가가 오랫동안 살다가 떠난 듯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쓴 인형, 누런 빛이 도는 오래된 잡지들 그리고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 위에는 낡아빠진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치자 혜진은 그 안에 적혀있던 글들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이어리에는 그곳에 살았던 한 소년의 이야기와 그의 상상 속 친구들에 대한 우울하고도 섬뜩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소년은 종종 혼자서 웃곤 했고 그 웃음소리는 이웃들에게 모두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날 이후로 이웃들에게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듣자 하니 그 소년은 오래전에 실종되었고 그의 부모는 아이를 찾기 위해 무작정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소년이 왜 그렇게 혼자 웃었는지 그의 친구들은 정말 상상 속 친구들이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혜진은 잠을 자려 할 때마다 그 웃음소리를 또렷하게 듣곤 했습니다. 결국 혜진은 공포에 질려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상하게도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떠난 후 그 아파트는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잊힌 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씩 밤이면 복도에서 울리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아파트는 재개발로 인해 헐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겪었던 미스터리한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공포를 남겼고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 오래된 아파트에 얽힌 공포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가끔 돌아보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때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정수역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내가 겪은 이 이야기는 2학년 여름 방학 때 일어났다.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이 취소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외곽 지역에 위치한 작은 집을 에어비앤비로 예약했고 그곳에서 일주일간 쉬기로 했다. 집은 꽤나 오래된 건물로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낡아 보였다. 특히 집 주변을 둘러싼 울창한 숲은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아무래도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요함 때문일까 어딘가 모르게 신경이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첫날 밤 인터넷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방에서 책을 읽다가 졸음이 쏟아졌다.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자정쯤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깨어나고 말았다.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구체적인 소리 마치 누군가 발소리를 죽이고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듯한 소리였다. 잠시 뒤 거실 쪽에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깨어있는 모든 신경이 거기로 집중됐다. 심장박동이 뒤에서 쿵쿵 울리는 가운데 나는 조심스럽게 불을 켜고 방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단지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창틀과 그림자들만이 피곤한 눈앞에서 춤추고 있을 뿐이었다. 괜한 걱정이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12시만 되면 집안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왔다. 의자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사람이 작은 소리로 웃는 소리까지. 소리의 근원을 찾아 이 방 저 방을 뒤져 박스를 열고 가구를 옮겨봤지만
시끄러운 바람소리와 함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10번째 날 밤, 나는 그 소리의 정체를 밝혀야만 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잠들었다. 익숙해진 듯 반복되는 소리에 그날 밤 다시 잠이 깨어 비몽사몽으로 녹음 파일을 돌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나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외워서 여긴 내 집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 나는 즉시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갈 길을 잃은 나는 근처에 주차해 놓은 차 안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호스트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전에 있던 임차인이 그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긴 합니다. 아무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것이다.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학교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나 또한 그 끔찍한 경험이 꿈이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집 근처에서 들었던 소리를 그리고 녹음 파일의 끔찍한 목소리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매년 그 음산한 집을 지나가야 할 때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중에는 결코 부딪히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